영어 말하기에서 변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부터 존재했던 건데요. 우선은 한글로 말하고 나서 이거를 영어로 바꿔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글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영어를 바꾸다 하더라도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번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글이 떠올라서는 안 되는데 한글이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영어를 바꾸는 습관. 그래서 이것이 가장 나쁜 방법인데요. 지금까지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들 봐요. 너 때문에 미쳐 해놓고 너, you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해야 돼요. 때문에 말 떠올라서 because 떠는 안 되고요. make you so mad 이렇게 만들다라는 단어 써요. You make me so mad. 너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석하고 나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너 때문에 미쳐라는 말이 떠오르면 때문에가 떠오르기 때문에 because가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왜? 우리말과 맞춰서 영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너 지금 가요. 저 지금 가요. 자, I, 지금, now, 가요, go.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이유는 뭐죠? 한글을 먼저 떠올리고 나서 영어로 바꾸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강사가 그렇게 가르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be going to란 말이 뭐뭐 할 예정이다. 막 just가 딱 뭐뭐 할 예정이다. head out은 머리를 향했다 뜻이니까 출발한다. 그래서 I'm just about to head out. 막 지금 출발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가요란 이 말과 I'm just about to head out가 전혀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것 따로 이것 따로예요. 그래서 한글로 영어로 바꾸는 것은 어떤 경우도 성공할 수가 없는데 한번 이렇게까지 하죠. 자, 저 지금 가요. 자, 하나 빨리 말하세요.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번역하듯이 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문장이라도 단순한 문장 또 단어 좋아요. 영어로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영어가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한글이 떠오르는 이런 잘못된 기법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을 향상시킬 수가 없죠. 79 문법 제 영어 문법입니다. 제 시리즈는 7회 기조 영어 트레이닝 리딩이고요. 그 다음에 ELP가 있습니다. ELP가 듣기입니다. 그 말하기 어디서 하죠? 79 영어가 영어에서 문법이 있어요. 이 문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영작을 위한 거겠죠. 영작이라는 게 뭐죠? 결국 우리말과 영어의 어떤 것을 시뮬레이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말 따로 영어 따로가 아니다. 둘이 시뮬레이션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79 영어예요. 이게 바로 스피킹을 위한 거겠죠. 문장을 만들어라. 근데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영어와 우리나라가 우리말이 같다. 시뮬레이션 되어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말해라. 틀리면 고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스피킹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건 사실 듣기예요. 영어를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영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말했던 그런 방식에 한글을 먼저 말하고 나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기법이에요. 그러기 위해 그들과 우리가 자 그러면 스피킹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놓고 왜 아무것도 아닐까요를 말해줘야죠. 영어로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들과 영어와 우리가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들이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우리 뇌는 시뮬레이션 돼 있으니까 그 시뮬레이션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상황과 그들이 상상하는 게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서로 이해가 되는 상상 속에 살아요. 대표적으로 헤드아웃이죠. 머리를 아탄다는 건 우리가 뭘 향해 간다는 말도 머리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 가는 것처럼. 자, 이런 것을 명심하면 자신감이 생기겠죠.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상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이해하겠구나.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어떻게 상상해서 말하더라도 상대가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이해는 하겠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이들의 생각으로 좀 더 깊이 빠져 들어가면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가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긴 문장을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영어를 가르친다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한글부터 말하고 영어로 바꿔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옛날에 있었던 기법이고요. 아주 고리타분한 방법이에요. 더 이상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선무당이라는 거예요. 선무당이 뭐죠? 뭔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영어를 잘할 줄 모르나 잘하는 것과 가르치는 건 또 별개거든요. 선무당이 사는 잡아요. 저런 거 보면 계속 여러분들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하지만 영어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갑시다. 스피킹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심하시고요. 영어로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들과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시뮬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누가? 뇌가요. 언어의 뇌가.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말하세요. 그리고 길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은. 영어로 생각나는 대로 짧게 시작하시면 끝.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들과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고 있고 같은 시간에 살고 있으므로 그들의 뇌와 우리의 뇌가 서로가 시뮬레이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 나 지금 공경에 빠졌어. 말을 빠졌다는 말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공경 안에 있다고. trouble. I'm trouble. 아, 나 지금 문제 생겼어. 이해가시죠? 문제 생겼어. 문제 생겼어. 라고 해서 한글을 떠올리고요. 문제가 뭐죠? 영어로? matter 또는 problem.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의 사고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뭐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I'm in trouble. 트러블 안에 있어. 아, 나 지금 굉장히 나한테 화난 사람이 있는데 걔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굉장히 자불안석이야. 굉장히 불안해 죽겠어. 공경에 처해 있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때 느낌이 뭐예요? 이들의 생각과 우리 생각에 공통점이 있으나 문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만 주면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big trouble 하면 큰 어려움에 빠뜨시고 이것도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걸 big을 썼을 때 이게 더 큰 공경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와 그들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닌 거예요. 세 번째, doghouse. I'm in doghouse. 개집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화가 나서 여러분들 언제라도 물지 모를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의 유리잔을 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빠졌죠? 그 사람이 화낼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죠. 그럼 I'm in the doghouse면 내가 지금 도그하우스에 있어. 굉장히 난처해. 이런 말이 가능하겠죠. 이게 왜 가능한 거죠? 우리와 그들이 생각이 같기 때문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들면 돼요. 제가 포인트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감 갖고 뭐라고요?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시라고요? 7급 문법에서 말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피세요. 자, 나쁜 방법을 한번 스피킹 배워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예요. 방법이 우선 없으니까 제가 우선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말 끊지 마. 자, 영어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러나 제가 뭘 하고 싶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중간에 말 끊지 마. 말 끊다. interrupt. 이 단어가 떠오르면 아주 좋죠. Don't interrupt me. 나를 중간에 interrupt 하지 마. 축구할 때 intercept라고 축구는 interrupt. 나를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하지 마.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단어가 탁 떠오르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끊지 마라고 해놓고 알려주죠. 여러분들에게 Don't interrupt me 하면 여러분들 암기하죠. Don't interrupt me 따라하고요. 이거 소용없어요. 언젠가 이 말을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 되면 다 까먹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야, 중간에 끼어들지 마. 그냥 편안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편안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생각이 같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공간에 같아요. Don't cut it. Don't cut it. 잘리고 들어오는 거죠. In the middle. 중간에 끼어들지 마. 딱 좋죠. Me talking. 내가 대화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마. 어때요? 이게 편하세요? 이게 편하세요?
단어를 많이 알고 그 단어가 단어가 탁 떠오르면 아주 좋은 상태, 인터럽트가. 그러나 떠오르지 않으면 만들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선생님, 커린을 써야 되나요? get인 쓰면 안 되나요? 그들은 다 이해해요. get인 써도. 커린이 더 정확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고치면 되거든요. 그냥 중간에 껴들지만 don't get in the middle, don't cut in the middle 이러면서 중간에 껴들다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문장이고 위에 있는 단어가는 더 어렵죠. 실제로 인터럽트가 더 어렵죠. 이 단어가 안 떠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용하다 보면 떠오르겠지만. 자, 나쁜 방법 뭐라고요? 이렇게 한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상태. 전혀 이 단어와 이 단어하고 약간 괴리가 생기는 상태. 이것을 배운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바로 까먹을 겁니다. 요즘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스피킹을 해야 되냐면 우선은 여러분이 말을 만들 줄 알아야 되죠. 스피킹이니까요. 듣기가 아니니까. 말을 만드는 것은 어차피 어느 정도의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법적 구조. 여기다가 단어를 이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어는 당연히 영어로, 한글이 영어로 가면 안 되고 영어가 떠올라야 돼요. 처음엔 안 될지 모르지만 조금만 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럼 말을 짧게 해라. 이렇게 짧게 그리고 덧붙이면 돼요. 계속. 자,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또 하나의 기법은 바로 보겠습니까? 채팅이겠죠. 카카오톡 같은 걸로. 신공무원 영어,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공무원 영어에 이런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 좋은 겁니다. 물론 이거를 듣기를 직접 해가지고 말하고 하면 좋긴 좋죠. 컨버세이션 하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 워낙 많이 시험 보니까.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채팅의 어떠한 형식을 빌려서 했어요. 이것을 만든 분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분은 아는 분이에요. 영어를. 어떻게 영어를 접근해서 스피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으로 전 보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채팅하세요. 만약 스피킹 할 수 없다면. 채팅도 스피킹에 도움이 됩니까? 됩니다. 당연히 영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10시 42분입니다. Are you coming to the workshop next Friday? 자, 다음 금요일에 워크숍에 올 거니 I'm not sure. I have a doctor appointment that day. 확실치 않아. 의사와 약속이 그날 있거든. You should come. 와야 해. The workshop is about AI tool that can improve your work efficiency. 와야 해. 워크숍이 AI 툴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일을 efficiency, 효율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거야. Wow, the topic sounds really interesting. 그 사운드. 자, 토픽의 그 주제가 참 사운드 소리잖아요. 그냥 흥미롭게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사운드. 그 토픽은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사운드다. 야. 이미 이해 가실 거예요. 내용이 이 내용이 사운드잖아. 이게 사운드잖아. 소리잖아. 말한다면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물론 우리말로 번역하면 exactly 정확하지. But don't forget reserve seat. 예약하는 거 잊지 마. If you wanna attend 워크숍에 참석하고 싶다면 How do I do that?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뭐 거기에 연락해봐, 전화해봐, 뭐 기타 등등 떠오르잖아요. 근데 물론 이건 이렇게 선답지를 보여줍니다.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때 여러분들 일단 한글로 떠올리면 안 돼요. 바로 영어로 들어가야 됩니다. I need to bring your own laptop. 랩탑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 Already. 나 이미 레저베이션 했어. Follow instruction. 지침을 따라. 오케이. 정답 3번. Bulletin board. 게시판이죠. 게시판의 지침을 따라. 의사에게 전화.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작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이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한글이 없잖아. 그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런 영어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지 마. 이렇게 해놓고요. 중간에 말 끊지 마. 영어로 해보세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쁜 방법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피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영어를 생각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발표.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우리가 같은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것을 명심하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저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야란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길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은 영어로 생각이 나는 대로 짧게 말하세요. 중요한 건 영어로 생각이 나야 돼요. 한글로 떠올리면 안 돼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I'm in trouble, I'm in the big trouble, I'm in the doghouse 이런 표현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거, 물론 이것도 영어적 사고방식을 찾는다면 뭐랄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요? I'm in your shoes. 나는 너의 슈즈 안에 있어. 슈즈를 신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아, 내가 너의 슈즈를 신었어. 정확한 표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느낌에 이게 외국인이 썼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너의 슈즈 안에 있다. 너의 입장에 돼 있다. 너의 신발 한번 신어봤어.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해가 되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짧게 해라. 그 문법은 어떻게 한다? 여름에 알고 있는 성문 종합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7구 문법 제가 했던 것들을 참고하시고 뭐 성문 종합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법은 어차피 뭐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를 설명해 주는 7구형을 한번 들어보시고 스피킹을 한번 여러분들 직접 연습해 볼 그러면 충분히 누구라도 영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영어를 생각할 수 있느냐예요. 번역하는 게 아니라.